KHD를 활용해서 인재를 채용할 때 인재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양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란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인재는 적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적합한 사람,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 그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 해당 조직에 적합한 사람, 그 사람이 인재라고 우린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라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정도에 꼭 알맞게 들어맞음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조건이나 정도에. 적합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가? 또는 해당 조직에 적합한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구를 제공해 드리려고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소개해 드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의 내용으로 양식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사전 조사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당 직무 또는 해당 조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겁니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설정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조사하는 첫 번째 직무 분야를 확인합니다. 직무 분야, 어떤 분야인가? 어떤 부서, 어떤 분야의 직원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직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업은 기술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개척 영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존 영업 조직을 유지하는 영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업 관리일 수도 있죠. 영업팀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들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칸에는 직무 분야를 적어주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줍니다. 부서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리더 및 조직의 특성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리더가 있다면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받쳐줄 함께 뛸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적극성을 보완해줄, 세밀함을 보완해줄 직원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직이 차분한 조직인지, 아니면 활발한 조직인지, 열정적인 조직인지, 차분한 조직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조직을 보완할 사람을 찾을 것인가를 이 부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조직을 볼 때 그 조직에 기본적으로는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조직을, 그 리더를 보완할 사람을 찾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 영역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필수 역량을 찾아봅니다. 자, 여기 보면 글씨 써 있는데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나열한 후 핵심 역량을 3개, 5개 정도 선택한다. 자, 그 영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많이 나열할수록 좋겠죠. 필요한 역량들을 나열하고 나서 그 중에 핵심 역량을 3개, 5개 정도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성향적 특성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필요한가? 여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필요한가? 조용한 사람이 필요한가? 활발한 사람이 필요한가? 또는 무던한 사람이 필요한지,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세한 내용들을 쭉 정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3개, 5개 정도를 체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직무 분야, 리더 및 조직의 특성, 필수 역량, 성향적 특성,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내용을 정리한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페이지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무형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장 적합한 유형 3개 정도,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3개 정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재무태도. 사람 재무태도. 버는 영역은 몇 점 이상 또는 이하가 적당할 것 같다. 버는 태도가 높은 것이 나와서 좋을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영역,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상황에서 특별히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다 그러면 나누는 성향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다음, 성장 요소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촉진 요소 또는 치명적 장애 요소를 체크를 합니다. 꿈 목표, 도움 욕구, 언행 일치, 가족 책임과 변화 욕구 중에서 이 요소 중에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애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성부터 기피성까지 7개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점 지능. 해당 직무에 필요한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강점 지능을 3개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 공간, 자연 진화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호 직무 방식. 자, 업무, 관계, 직관,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들, 그 해당 직무에 꼭 필요한 요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리고 있던 인재상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설정됐다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그것은 내가 채용을 여러 번 하더라도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면접관이 여러 명일 때 같은 기준을 갖고 같은 눈으로 입사 지원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준 설정의 효과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명확한 기준 또는 집단의 명확한 기준. 자, 이것 말고도 기준 설정하는 효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요구해야 될 것과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영업사원을 찾고 있다. 그러면 도전주도형의 적극성을 여러분은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부정신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불만이 생기죠.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주도적이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거슬리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정확하게 내가 기대해야 될 것, 이번에 채용한 사원에게 내가 기대할 것은 정확하게 도전정신이다. 그럼 다른 부분들은 내가 수용을 하고 감안하고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다정다감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수용적인 모습, 순종적인 모습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대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한 각 팀의 팀장들이나 리더급들과 함께 이것을 나눴을 때 새로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해서, 새로운 직원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지 않고 불필요한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만 기대를 하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감당하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른 영역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감수해내야 된다. 라고 사전에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전체에 불필요한 엔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팀, 영업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영업팀의 영업사원인 거예요. 영업팀의 영업팀장과 영업사원을 채용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영업사원입니다.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보면
외부 영업직, 대리점 관리, 영업 관리, 시장 분석, 고객 응대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많이 나오는 글자가 있죠? 단어가 관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이지만 주요 업무는 관리 업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더를 봤더니 영업팀장은 성공실행형 리더입니다. 그래서 아주 목표 지향적이고 업무 효과가 높고 진취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영업팀장 어떤 사원을 좋아할까요? 비슷한 성향의 성취력이 높은 사원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호흡을 맞출 사람이냐, 보완해 줄 사람이냐. 자, 보완해 주는 건 어떤 사람이 보완해 줄 수 있을까요? 앞에 치고 나갈 때 지식적인 걸 받쳐준다든가, 아니면 사람 관계를 챙겨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료를 찾는 걸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진취적인 팀 분위기입니다. 화합이 잘 되는 편이고요. 회식 및 모임이 많습니다. 자발적인 교육 참여가 많습니다. 자, 이런 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울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필수 역량. 일단 화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업력, 영업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영업관리, 대리점관리, 시장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 기술이 필요할 거고, 순발력, 끈기, 집념, 인내, 협동, 심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력, 영업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외부 영업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객 응대 및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성향은 외향적이고 사교적, 적극적, 자기주도적, 그리고 생기 활력이 넘치는 사람, 개방적인 사람, 리액션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걸 다 만족하는 사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꼭 필수적인 걸 선택합니다. 외향적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부 영업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뭔가 관리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가 나서서 일을 찾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작성을 합니다. 직무 유형,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요? 네, 빨간색은 적합한 유형입니다. 도전주도형, 성공실행형, 재비재능형이 적합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유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식사고형, 균형화합형, 안정원시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류 전형 하실 때 진단 결과를 보시면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재무태도는 8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실적 중심의 조직이니까 보는 요건은 있었으면 좋겠다. 관리 영역에서는 모으는 성향, 불리는 성향. 네. 왜냐하면 이제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더 좋겠다. 근데 이 요소들은 필수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성향은 크게 높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촉진 요소에서는 꿈 목표, 도움 욕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꿈 목표가 있어야 영업 실적에 목표를 갖고 움직일 것이고, 도움 욕구는 사원이기 때문에 팀장의 어떤 도움을 기꺼이 받고 더 나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하려는 것보다는 지시를 받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로 가족 책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영업 활동 많이 해야 되는데 가족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 요소, 저활력성과 기피성은 이거는 없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활력성,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이 영업 관리를 하기 쉽지 않겠죠. 기피성, 재정적으로 어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영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자, 성장 요소에서는 꿈 목표가 있는 사람, 도움 욕구가 높은 사람,
그리고 저활력성과 기피성은 아주 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강점 증명에서는 언어, 논리수학, 인간 친화 이 세 가지가 우리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인간 친화진이 가장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호직무 방식, 관계중심, 직관중심, 절차중심. 특히 관계중심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중심이 좀 더 높은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관도 있어야 되겠죠? 아주 없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준들은 각 직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직무에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매번 채용하실 때마다 이 양식을 기록을 하시고 정리하셔서 이력서 또 이 사람의 신상명세서에 같이 꽂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처음엔 이뻐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걸 기대했었지? 뭐는 내가 감당하기로 했었지? 감수하기로 했었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 직원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이 더 생긴 건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채용을 하실 때 아니면 현재 직무들을 바탕으로 양식을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해 보시고 또 한번 거기에 대 보시고 기존 직원들도 한번 맞춰 보시면 내가 채용을 잘했는지 지금 잘 구성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식 잘 사용하시고 혹시 의미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재판별 기준 설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